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8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격 공매도가 금지되고, 그 전과 그 후에 어떤 시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고 나서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하고, 다시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최근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러시아, 뭐 중국 관계,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현재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미국 증시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을 안 줬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왜 우리만 이런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품게 된 거죠. 미증시도 코로나 이후에 모습을 봤을 때 지금 34,000 고점 대비 7.5% 빠져 있거든요. 나스닥 역시 뭐 마찬가지 뭐 큰 시장 훼손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증시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그 하락한 이후에도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 문제점이 뭐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불법 공매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계속 의심이 드는 그런 국면이었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시장이 어쨌든 상승하든 하락하든 뭔가 변화를 주면서 주가의 변동성으로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주체가 외국 기관 투자자들, 그다음에 핵심 공매도 세력들이 주시장을 자꾸 이제 교란시키고, 우리나라 주시장도 보면 증시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펀더멘탈로 어떤 시황 업황 뭐 이런 것들로 움직이지 않고 거의 투기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움직여왔거든요. 2차전지도 그랬고 로봇도 그랬고, 그 이후에 공매도도 불법 공매도도 또 이쪽에서 또 나왔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활용해서 극단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시장을 교란시키다 보니 우리나라 주시장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선진국 지수, MSCI 선진국 지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펀더멘탈이나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기업의 이익 이러한 것들보다는 어떤 수급에 의해서, 어떤 이슈에 의해서,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공매도도 문제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은 좀 정상 시장으로 가기가 좀 힘든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좀 많이 움직임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뭐 고배당주들도 뭐 맨날 신저가 가고, 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데 주가는 계속 곤두박질 치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뭐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무런 실적도 없고 공장도 없고 제품도 없는데 그 기업이 앞으로 만든다는 그 공장 부지를 하나 샀다는 계약서, 앞으로 공장을 설립할 거라는 MOU 뭐 이런 것들로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대한민국 증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기에는 손을 쓰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그러니까 손을 놓자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또 이런 극단적인 공매도 금지라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극단적인 선택은 극단적인 뭔가의 문제점을 항상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번 선택도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뭐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수급적으로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그림을 봤을 때는 악재죠. 좋지 않은 현상인 거죠. 멀리 봤을 때. 뭔가 이게 정치권의 힘이라든지 뭐 금융위원회가 소집되어서 뭔가 이걸 해결하지는 못하고 그냥 단순히 가장 초급한, 가장 낮은 수준의 그냥 정지라는 결단을, 예를 들어서 주시장이 안 좋으면 주시장도 정지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뭔가 대안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 방법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은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거다 앞으로. 그리고 그 기간이 뭐 당장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거래 시스템 불법 공매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해왔었고, 그리고 8개월 뒤에는 개선이 될까요? 우리나라 주시장이 힘들죠. 8개월 만에 그 400년 동안 불법 공매도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 8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불법 공매도를 우리나라 주시장만 잡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뭐든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게, 불법적인 일들을 경찰이든 뭐 검사들은 뭐 막겠다고 해서 다 중단시키고 안 해버리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게 필요악인 거죠. 예.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대한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 시스템을 또 붕괴시키는 또 나쁜 시스템이 또 나오는 거죠. 예. 이 시스템을 만들면 저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또 악용하는 시스템이 또 나오고, 그리고 그 법이 따라갈 수 없는 게 인간의 어떤 삶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어떤 조치를 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 조치 이후에 지금 주시장이 지금 일단은 빠르게 화답을 한 뒤에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다가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었으니까 공매도 누적 잔고가 높은 종목들 10위까지 리스트를 봤을 때 그들의 변화를 또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정말 이게 뭔가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 잔고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쭉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좀 미미하더라. 생각보다 뭐 큰 의미는 없었다. 롯데관광개발, 뭐 SKC 지금 다시 다 돌아오고 있죠. 현대미포조선, 현대엘리베이터, DB하이텍, 포스코퓨처엠, HLB, 휴마시스, 에코프로, LNF, 넷패스, 다마시스, 큰 변화는 없었다. 그렇고 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코스피 150, 그다음 코스닥, 죄송합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공매도가 해당되는 종목들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그러면 주가가 왜 떨어졌을까?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까라는 의구심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대형주가 아닌 뭐 코스피 한 300위권, 400위권 있는 기업들도 맨날 떨어졌거든요. 시가총액이 뭐 1조가 안 되는 그런 뭐 소규모 회사들, 그래서 볼까요? 예, 롯데관광개발 코스피 200이네요. 이게 시가총 8천억인데도 그러면 한 하나투어는 코스피 200. 자, 아시아나항공. 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볼까요? 공매도. 자,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안 됐던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이, 그러면 공매도가 없었으니 이 종목은 올랐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이번에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이슈가 좀 불어서 좀 이슈가 있긴 했으나 계속 이때 4만원부터 만원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쭉 떨어졌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거죠. 공매도도 안 됐는데 왜 주가는 하락하느냐? 그것도 설명 불가능한 거고, 무조건 공매도 때문에 주시장이 하락했다라고는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매도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럼 올라야 되는데, 공매도에 대한 뭐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관련돼서 합병 이슈만 있으면 움직이는 거죠. 예. 아시아나항공 또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 얘는 공매도가 허용됐던 종목이고, 코스피 200. 에어부산도 공매도가 해당이 안 되는데 얘도 주가가 끊임없이 떨어졌죠. 예. 그럼 에어부산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보일 수 있는데, 적자를 계속 시현하다가 이제 흑자로 선언했으면 또 주가가 급등해야 되는데 또 급등하지도 않고, 예.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주시장이 뭔가 실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럼 2차전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2차전지가 올랐던 이유가 뭘까요? 네, 딱 하나죠. 앞으로 기하급수로 공장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익이 앞으로 10배, 20배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10배, 20배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10만짜리 회사가 100만원, 150만원 에코프로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논리인 즉슨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2차전지 시장이 엄청난 캐파가 늘어날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서 올라간다였는데,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 많이 벌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지금 2018년 대비해서 2023년 거의 5년 동안 영업이익이 2조에서 15조까지 에코프로보다 2차전지보다 더 많이 실적이 증가했는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현대차는 불법 공매도 때문에 지금 떨어진 것인가? 그동안 공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었으니까 현대차 역시 뭐 장만 열리면 장중에 보시면 20% 거래량 20%가 공매도인 거죠. 왜 공매도를 이렇게 치냐?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불법이다. 이건 잘못된 것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폭등을 해야 되는데 역시 현대차 역시 오늘도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도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 외국인이 이제 이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야 되는데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사지도 않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시장이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작동 원리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시장이 움직이는 작동 원리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은 작동 원리에서 굉장히 좀 미미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네. 공매도가 단기적으로 주시장을 이렇게 교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실제로 공매도 때문에 주시장이 폭락한 것도 아니고 공매도가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던 적도 없고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매도가 모든 주시장의 어떤 상승과 하락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핵심 섹터 요소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시적으로 일단 중지는 되었으나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임은 분명할 것이다. 예. 악의적인 아까 얘기했던 뭐 장중에 거래량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공매도 물량만 좀 없어지더라도 네,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미증시가 더 호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미국 금리가 더 내려간다든지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나스닥 시장이 살아난다든지 글로벌 증시가 살아난다든지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면 국제유가가 빠짐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를 좀 더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이제 공격적으로 좀 한번 낮춰야 되나? 라는 의견이 또 살포시 나오기만 하더라도 증시가 화들짝 반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홍콩 증시, 뭐 중국 증시도 좀 개선이 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면서 금리가 안정되는, 경제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좀 안정되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제유가가 떨어져야 되겠죠. 뭐 이제 전쟁도 어느 정도 뭐 국지전으로 아니면 뭐 그냥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뭐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게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같이 살았던 나라끼리 흩어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서로 뺏기고 결국 에너지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이득이거든요. 러시아 이득, 정치적 이슈. 우리도 지금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들도 다 정치인들이 뭔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움직여 왔다. 항상 정치와 경제는 같이 움직였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공매도라는 하나의 요소보다는 세계 정세, 미국의 금리 변동성, 변화, 그다음에 중국 경제의 움직임, 결국 전체적으로 국제유가의 어떤 하락, 그다음에 이로 인해 기인한 물가의 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금리가 진정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어진다면 이제 그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 주시장으로 좀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거죠. 빠져나갔던 순매도 됐던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예뻐지고 있네, 이제 앞으로 예뻐질 수 있네, 뭔가 긍정적인 요소가 더 생길 수 있겠네,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겠네, 그런 저평가된 기업들을 한번 사볼까,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시장이 좀 재편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좀 특이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마트였습니다. 이마트는 제가 뭐 지난달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마트만의 어떤 기업으로서 계속 생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워낙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뭐 거의 신저가를 보일 때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7만 원. 아무리 우리나라 어떤 경제 시스템이 인터넷화되고 뭐 배송도 뭐 쿠팡이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을 뭐 우리나라 어떤 경제 시스템을 좀 장악하고 있는, 새벽 배송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어떤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 시장이 있듯이 앞으로 영원히 100년이 지나도 전통 시장은 있을 겁니다. 예. 뭐 망원 시장이라든지 뭐 여기 역곡 시장이라든지 그들이 우리가 느끼는 그 시장의 어떤 생동감을 영원히 뭐 쿠팡이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쿠팡도 좋긴 하죠. 예. 근데 이마트 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은 이마트 가서 물건 삽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새벽 배송을 주건 뭐 어쨌건 하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 물건을 가서 보고 사고, 그 다음에 쇼핑이 주는 즐거움이 있죠. 우리는 새벽 배송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냥 편한 게 있죠. 예. 쇼핑에 대한 즐거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마트를 갈 것이고 백화점도 갈 것이고,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라는 회사는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왠지 주식이 좀 괜찮아지기 시작하면 그런가 보다, 실적이 좀 괜찮아지면 그런가 보다, 이제 싸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한 거죠. 이렇게 쉽게 이 8만원 벌써 8만원 왔어? 와 7만원 때 사야 되는데 어쩌지? 이러다가 이제 하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요즘 2차 전지 안 좋다는데 2차 전지 정리하고 빨리 움직이는 쪽으로 갈아타자. 그냥 단순히 수급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움직여 버리는 거죠. 외국인도 들어오네, 기관도 들어오네, 연기금도 들어오네. 뭐 연기금 왜 이렇게 많이 사뒀던 거야? 빨리 2차 전지 정리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자. 어차피 돈 넣고 돈을 먹어야 되니까, 눈치 게임이니까 이쪽이 1, 2 밖에 이제 안 불렀네. 우리가 7, 8, 9 남은 거 가지고 지금 붙잡고 있느니 빨리 1, 2 하는 거 가서 달라붙자. 이마트 9만원 241선 돌파할 때 그 힘 이용해서 뭐 10% 20%로 먹고 나오는 게 얼마나 좋겠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메커니즘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막연한 공포도 가질 필요 없고, 또 너무 막연한 기대감도 가질 필요 없고, 시장은 그렇게 계속 변화되고 움직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그 투자 판단을 정확하게만 잘 한다면 주식시장은 늘 세컨 찬스, 기회가 계속 옵니다. 계속 온다. 또 온다. 이번에 놓치면 또 다음에 또 온다. 요즘에 게임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프톤 뭐 엔소프트 이제 BL도 나오면 또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기대감. 웃기죠. 예.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2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금세 20% 이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이 회사가 언제 없어지는가라고 공포스럽게 공매도가 찾았지만 이제 공매도도 없네. 근데 BL 나온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쇼커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또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동안 찾았던 수많은 공매도 자금들을 그냥 회수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10% 20%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엔소프트웨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BL이 뭐 조만간에 나온다고 하던데 며칠인가요? 12월 며칠날 정식 오픈한다. 12월 7일 저게 TL이네요. BA라는 죄송합니다. 트레저 뭔가 뭐였죠?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보자. TL 스로앤 리버티군요. 전혀. 네, 하여튼 어쨌든 이런 또 기대감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죠.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불확실성 공포감으로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바뀌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은 빨간색으로 바뀌면 그냥 내 마음도 바뀌는 거죠. 맨날 파란색이던 주가가 빨간색으로 주가로 바뀌고 240을 돌파해버리면 또 역배열이던 주가가 정배열로도 바뀌는 거죠. 어쨌든 시장은 변한다. 본인이 잘 투자를 판단을 선택 잘해서 손가락 클릭 두뇌 회전 심리전에서 이기면
주식시장에서는 또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